안녕하세요, 청개구리입니다. 드디어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2 본격적으로 분양 예정 단지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4월이죠. 올 4월은 좀 특징적인 게 3월달에 청약홈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분양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돈이 좀 될 만한 단지들 위주로 선별했으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양가 중개 시즌2 제 3화고요 1화는 지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인 분양시장 소개해드린 거였고요. 오늘은 분양 예정 단지 아파트들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목은요, 4월 분양 예정 아파트 선별 단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단지를 소개해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 아름집에서 나름대로 4월 분양 예정 아파트들 중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아파트들을 1차적으로 걸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들에 대한 소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 분양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아파트들도. 그런 경우에는요, 전체 분양 예정 리스트는 저희 아름집 분양 캘린더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아름집 들어가시면 왼쪽에 카테고리 중에 이렇게 분양 캘린더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매주 저희가 그 주에 있는 분양 현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모든 분양 현장이 궁금하시다 싶으시면 여길 들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분양가 중개에서는 이 단지들 모두 소개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성이 있을 만한 단지만 선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분양 예정 단지는 좀 많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유가 3월달에 청약홈이 멈췄던 데다가 4월에 총선도 있어서 좀 밀리거나 당겨진 물량들이 많습니다. 이번 4월달에 상당히 많은 분양 단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단지는 딱 11개 단지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일단 서울 지역에는요, 서울 에미안 원펜타스, 그 다음에 서울 강동 성내 그란츠 리버파크, 영등포 센트럴 프루지오 위브, 이렇게 3개 단지 정도. 근데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3개가 아니고 여기서 2개로 줄어들 겁니다. 하나가 이번 달에 분양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경기 지역에서는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 리브, 수원 북수원 이목 디에트르 더리체, 그 다음에 광명의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렇게 3개 단지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인천 지역에서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이 이번에 좀 많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부산이 좀 특이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기장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가 있고요, 가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장안지구 디에트르 디오션, 이편한 세상 금정 매종 카운트, 이렇게 오히려 경기 지역보다 많죠. 이번에는 부산 지역에 4개 단지가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구 지역에 대구 버머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대구는 최근에 1만 세대 이상의 미분양 때문에 무슨 투자 가치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주목해 볼 만한 단지라고 봅니다. 이제 분양가 중에 시즌2 본격적인 회사 첫 해다 보니까 도대체 선별 단지 성정 이유가 뭐냐, 기준이 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기본적으로 투자성이 갖춰진 단지입니다. 여기서 투자성은요, 사실 지금 고분양가 시기도 맞고 부동산 침체기도 맞는데 무조건 분양가가 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높으면 안 좋지만, 투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갖출 만한 단지. 즉 부동산은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곡선을 그리게 되잖아요. 근데 다른 단지에 비해서 하방 경직성이 많다, 즉 침체기에도 버틸 수 있는 아파트라는 얘기죠. 거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핵심 요소들은 요겁니다. 일단 대단지일수록 좋고요. 두 번째, 그 지역의 핵심 단지, 우리가 흔히 랜드마크라고 그러죠. 랜드마크급이 될 만한 단지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랜드마크에 들어가는 가장 큰 요소죠. 역세권 단지면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드릴 11개의 단지들은요, 대부분이 이 조건들을 충족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단지다 싶은 단지들도 넣습니다. 이건 뭐냐면, 투자성과 별개로, 사실은 투자성이 있는 경우가 많긴 한데 투자성이 일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역 관심도가 높거나 기타 화제성이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즉 지역의 분양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거나 이런 단지들이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들도 선별단지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1번 항목에 여기에 들어가는 단지 위주로, 아무래도 이런 단지들이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가질 뿐더러 상승기 때도 먼저 오르죠. 그래서 이런 단지들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월 주목해야 할 선별단지 지역별로 일단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서울 지역입니다. 첫 번째로 나온 단지는 레미안 원펜타스입니다. 근데 얘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원래 4월 분양 예정이었는데 최근 돌아가는 뉴스라든가 이런 거 보면요, 6월 정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12개 단지 올라왔는데 11개 단지만 소개시켜 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바로 이 레미안 원펜타스가 빠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4월 분양에서.
다만 지금 현재 평당 6에서 7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높은가요? 분양가가? 사실 이 정도에만 나와줘도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펜타스는 분양 일정이 지금 현재 되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4월 예정이었거든요. 일단은 밀린 것 같은데 또 모르죠. 당겨질 수도. 그래서 일단 가시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올려드렸고요. 본격적으로 4월에 분양 예정인 거의 확실시되는 단지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강동 성내 그란츠 리버파크입니다. 강동 성내 그란츠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사업 설명회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6일, 7일, 13, 14, 20, 21일 주말에 예약들이 이미 돼 있어요.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21일이 마지막 사업 설명회인 걸로 봤을 때 아마 4월 말쯤에 분양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분양을 4월 말에서 5월 초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양 예정 단지가 언제 분양할지를 갖다 가늠할 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세히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곧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공고를 하는 것이. 다시 보시면 요약해 놓은 건데요. 전체 407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물은 327세대입니다. 그리고 강동역과 천호역, 서울 5호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해놨죠. 이게 선별단지에 선정된 이유입니다.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다만 강동역과 인접해 있다. 완전 역세권입니다. 잠시 보시면 네이버 지도에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그란츠 리버파크죠. 천호역과 강동역 사이 위치해 있습니다. 직선거리 어차피 도로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재보면 강동역까지는 360m, 천호역까지는 423m. 성인 남성 걸음 기준으로 둘 다 5분 이내에 들어가죠. 따라서 역세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넓혀서 보시면 이 위치입니다. 강동역과 천호역 사이에 있죠. 한강이고요. 여기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지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란츠 리버파크라는 이름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시공을 갖다가 DLENC에서 맞습니다. 옛날에 대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얘는 특징적인 게요. 입주가 25년 1월 예정입니다. 즉 지금 현재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건 장단점이 있죠.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잔금을 갖다가 빨리 치러야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변 평당가는 기본적으로 기축들 평당 가격으로 했을 때 3,500에서 4,0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양가 아직 안 나왔죠. 공고 전이기 때문에 워낙에 널뛰기입니다. 예상하시는 분들이 3,000에서 3억 9천까지 분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데 보통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아주 나쁜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당 4천 이상을 예측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지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단지는요. 영등포 센트럴 푸르지오 위브입니다. 영등포 재개발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죠. 푸르지오와 두산이 같이 만드는데 얘는 특이한 게 4월 1일 기준으로 양쪽 다 홈페이지가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분양가 논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밀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여하튼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 잠긴 상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전체 659세대 중에서 216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빨간색으로 한 거 세대수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이죠. 영등포 시장역 서울 지하철 5호선입니다. 네이버 지도로 확인해 보면요. 이 위치입니다. 영등포 시장 있는 곳이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로변 직선거리로 했을 때 200m 정도가 됩니다. 도보 3분 거리죠. 거의 초역세권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이 재정비 촉진지구가 돼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상복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주는 역시나 25년 예정입니다. 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강동 그란츠처럼 입주까지 시간이 다른 일반 분양에 비해서는 조금 빠르다. 잔금 마련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평당가는 대략 3,900에서 4,200 정도로 조사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분양 가격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는데 대략 4,000에서 평당 4,20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이라는 걸 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 분양 예정 중에 관심 가지실 만한 단지가 두 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버입니다. 일단 견본주택은 미오픈 상태입니다. 서울 1일 기준. 다만 이제 기사 광고 같은 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죠. 이런 식으로 오픈 예정이다. 관심 고객 등록 이벤트도 있고 언론 보도 뭐 유사 홈페이지 주의해라 이런 거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시면 아직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공고가 안 떴기 때문에 평형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아직 안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4월에 이루어지긴 할 것 같아요. 홈페이지 완성도 같은 거 봤을 때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체 1200세대 중에서 831세대, 김포 쪽도 재개발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신규 택지가 아니라. 자, 830세대면은 나름 일반 분양 물량도 크죠. 전체로는 1200세대고 대단지고요. 선정된 이유는 거기에 또 하나가 있죠. 걸포 북변역, 김포 골드라인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잠시 위치 보시면요, 이 위치가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예정지고요. 걸포 북변역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상황을 봤을 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입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일단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은 대략 700m 거리, 도보 10분 정도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지역이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후에 도로들이 좀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닐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했을 때는 좀 더 가깝게 한 600m, 한 9분 거리 정도가 나오네요. 따라서 역세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위치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걸포 북변역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김포 쪽 아니시면 좀 확대해서 보면 김포시가 있고요. 이쪽이 서구 검단, 이쪽이 고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포공항 여기 있고, 요 골드라인이 요걸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죠. 입주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27년 9월 예정이고요. 물론 분양가 문제인데 지금 예상은 좀 널뛰기입니다. 평당 2,000에서 2,500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싸게 나오면 좋겠죠. 일단 정확한 분양가는 공고가 나와야 봐야겠지만 단지비 영상에서 좀 더 근접한 가격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상하는 분양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경기 두 번째는요, 북선 이목지구 디에트르더 리체입니다. 일단 4월 1일 기준으로 기사 광고가 다량으로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도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져 있죠. 예정에도 떴고 여러 가지가 떠 있습니다. 개요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단지 안내, 평면 특화, 즉 평면도까지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목지구 디에트르더 리체 같은 경우에는요, 2,500세대입니다. 두 개 블록을 합쳐서 2,500세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4블록인가 하는 곳은 800세대가 전체가 32평, 84형으로 채워진다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대단지인데다가 교통 여건도 나쁘진 않습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근데 아주 가깝다라고 말하기 조금 힘든 게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북선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가 들어가는 곳이고요. 1, 2지구 두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블록으로. 거리는요, 뭐 여기서 잴 수도 있겠지만 단지 중심 입구에서부터 잰다면 현재 도로상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대략 1km 조금 안 되는 거리, 13분 거리고요. 뭐 1단지가 어느 쪽에 위치하고 2단지가 어느 쪽에 위치한지는 제가 좀 더 다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가장 가까운 입구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700m 정도,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따라서 얘는 교통이 좀 중요하신 분들은 단지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여하튼 1km 이내에 위치하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당히 대단지죠. 2,500세대면은 대규모 단지 중에서도 큰 축에 속합니다. 더군다나 1호선 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시나 뭐 디에트르더 리체에 대해서 이름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방건설입니다. 대방건설의 브랜드가 디에트르죠. 그래서 디에트르더 리체라든가 디에트르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붙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입주는 27년 2월 예정, 일반적인 분양 잔금 시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분양가에서 일단 분상제가 적용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최근에 들어선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여기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상당히 예상 분양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큽니다. 일단 84년 기준 8억대 선일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9억대에서 10억대까지 갈 수 있다까지 설왕설래가 많은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당 분양가를 2,500에서 3,000까지 상당히 큰 갭을 두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하나가 있었죠. 가깝지는 않지만 같은 수원 영통자이가 완판됐는데 무려 분양가가 10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리 완판이 됐거든요. 그런 영향이 좀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디에트르더 리체 같은 경우에는요, 들어가 보시면 여러 정보가 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일단 확인해 본 거로는 단지별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평면도는 상당히 잘 빠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셔서 평가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평면도는 잘 빠졌고요. 커뮤니티 시설로는 수영장이 들어가는 아파트를 또 오랜만에 보네요. 수영장이 들어가 있고, 주차 대수가 두 블록 모두
2.0대 이상, 즉 세대당 2대 이상이 주차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조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북수원 지역 성균관대역에서 멀지는 않은데 이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어떨지가 관심사고요. 분양가만 좀 싸게 나와준다면 무조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분양가 기준을 어디에 잡고 싸다고 평가해야 될지 비싸다고 평가해야 될지는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단지별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마지막 단지는요 역시나 큰 단지인데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뉴스나 기사 쪽에서 분양 광고가 상당히 다량으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곧 분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4월 선별단지에 총 3개 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롯데캐슬 홈페이지인데요, 단지 정보 분양 단지를 들어가시면 맨 이렇게 3개 단지가 뜨거든요. 근데 이 3개 단지가 이번 선별단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중에서 이제 광명 롯데 시그니처를 들어가시면 현재는 이 정도 정보만 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떠 있진 않죠. 그래서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4월에 예정은 돼 있습니다. 자,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요 역시나 재개발 단지죠. 그러다 보니까 1509세대, 단지 규모는 큽니다. 전체 단지 규모는 1500세대가 넘고요. 다만 그중에서 일반 분양 세대는 533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대단지죠. 전체 규모로 봤을 때. 교통은요 광명 사거리역 7호선과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가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지고요. 광명 사거리역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도로가 있으니까 재보면요 이런 식 정도가 되겠죠. 물론 추후에 도로가 다시 정비되면 좀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대략 700m 조금 넘고요. 도보 11분 거리 정도로 찍힙니다. 역시 역세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입주 시기는 아직 미개재되어 있습니다. 즉 착공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따라서 요거는 공고 나오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애매한 거는 중소형 평형만 분양을 합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그래서 39형에서 59형, 즉 최대의 공급 면적 기준으로 24평이겠죠. 59형이라고 하는 건 전용 면적이니까 24평이 이번 일반 분양 물건 중에선 가장 큰 평형이다. 따라서 84형 이상 중대형이 없다는 거, 그 점이 약간은 약점이겠죠. 하지만 중소형도 상당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나름 분양에서는 잘 될 수도 있겠죠. 주변 국평 기준이 9억에서 11억입니다. 84형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략 평당 3천 정도가 가까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광명 분양이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분양에 대해서도 평당 3천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24평 기준이면 7억 선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입지나 광명 사거리역까지의 거리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분양이 성황리에 성공하느냐 아니냐는 평당 분양가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평당 분양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대략 평당 3천 정도가 아닐까. 그 이하면은 무조건 그 이상이면 좀 고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단지별 영상에서 좀 더 주변 아파트 시세라든가 이것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면 들어가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경기 지역이었고요. 이번 인천 지역에 있습니다. 인천 지역은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도 불구하고 이번 4월 달에는요 일단 선별 단지로는 딱 한 개 단지만 선정을 했습니다. 아직 정보들이 많이 공개가 안 된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살펴봐도 4월 분양 예정으로 보이는 단지 중에선 이 정도가 선별 단지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뽑은 단지입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입니다. 일단 4월 1일 기준으로 역시나 기사 광고가 다량으로 검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전에 롯데 들어가 봤었죠. 저희가 3개 중에 하나 여기에 속하죠. 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게시판 수가 많죠. 조금 더 분양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3, 4블록 두 블록을 얘도 동시 분양합니다. 이목 디에트르처럼 두 블록을 동시 분양하고요. 근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3, 4블록 합해서 3053세대입니다. 4월에 선별해서 말씀드린 단지 중에서 아마 제일 큰 단지일 겁니다. 1900세대와 1000세대 단지 두 단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입주는 27년 7월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분양 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주변 분양가가 대략 1800에서 평당 1900선이었는데 계양이 좀 핫했죠. 지금 예상하기로는 평당 1900 정도에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아마 기준선일 것 같아요. 이면 비싸다, 이하려면은 무조건이다 이런. 자, 근데 이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주변 입지라든가 이런 거는 나쁘진 않아요. 다만 앞서 소개해드린 단지에 비해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앞서 소개해드린 단지들은 대단지이거나 중규모 단지이거나 역세권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역세권이라 부르기에는 애매합니다. 애매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역세권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롯데캐슬 파크시티가 여기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전철역이요, 제일 현재로선 가까운 게 인천 작전역입니다. 작전역까지 거리가요 1.6km, 도보로 20분이 좀 넘게 나오거든요. 따라서 역세권이라 부를 수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 단지들에 비해서 교통 측면, 그중에서 철도 이용 관련해서는 좀 약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세대 대규모 단지라는 점이 그 자체로 메리트가 될 수 있고요. 주변 입지 환경은 단지별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녹지 환경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커뮤니티 같은 걸 좀 확인해 봐야겠죠. 대규모 시설에 걸맞게 좋게 들어가 준다면 상당한 메리트 적용할 거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작전역에서 조금 먼, 즉 철도 교통이 약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단지라든가 나머지 부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인천 지역에서는 이번 달에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단지가 아닐까. 자세한 내용은 단지별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부산 지역인데요. 이번에 부산이 좀 많죠. 부산이 분양 대전이 좀 붙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심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에서도 외곽 지역도, 아주 외곽은 아닙니다, 서울로 치면은 바로 직주 근접이 가능할 만한 위성 도시라든가 이런 위치 정도, 이런 곳들의 분양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도심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물론 해운대 같이 서울 뺨치는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그렇게 분양가라든가 주택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투자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부산 지역에서는 4개 단지를 갖다가 선정해 봤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장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포레입니다. 일단 3월 25일 날 공고가 올라올 거라고 예측이 있었는데 한번 밀렸어요. 다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는 그냥 거의 완성돼 있다, 당장 내일 공고가 떠도 이상하지 않다 정도입니다. 즉 분양이 정말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아마 분양가를 놓고 약간 조정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요 1294세대, 거의 1300세대 대규모 단지죠. 교통은 일광역 동해선에 인접해 있습니다. 자, 일광역이 여기 동해선이죠. 여기가 바다고요. 좀 이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거리는요 지금 현재 뚫려있는 도로 기준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겠죠. 뭐 이렇게 돼서 그래도 500m 이내입니다. 추후에 도로가 개설되면 좀 더 빠르겠죠. 직선 거리로는 300m 조금 넘는 거리, 역세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광역 위치를 보시면요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동해선 라인을 따라가시면요 여기에 다음 역이 기장역이고요. 바로 그 다음 역이 오시리아역, 송정역, 신해운대역, 즉 해운대까지가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생각보다. 지금 단지에서는 바다가 보일까 안 보일까 같은 거는 단지별 영상에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입주 시기는 현재 미개재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변 시세는 지금 평당 1600에서 1900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일광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예상은 평당 1900에서 2000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좀 차이가 나느냐? 일단 일광 신도시 위치해 있는데 지금 노르웨이숲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이엔드 리조트형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커뮤니티 요소라든가 아니면 뭐 구성, 특히나 정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좀 높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거에 대해서는 역시나 단지별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이번에 몇 개 단지가 있는데 비교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산 지역 두 번째 단지는요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 L입니다. 롯데캐슬 세 번째 선별 단지입니다. 일단 4월 1일 기준 기사 광고가 다량으로 뜨고 있다. 계속 들어가 보지만 롯데 여기로 들어가시면 세 번째 여기 있죠. 여기도 지금 요 정도 선에서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채워지지 않았죠. 많은 게시판이. 일단은 725세대 오피스텔 80세대가 같이 분양이 되고요. 교통은 가야역과 부암역 2호선이죠. 부산 2호선 가야역과 부암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야역 롯데캐슬의 특징은요 바로 교통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여기입니다. 부산에서 가야역과 부암역 사이에 있죠. 가야역이 더 가깝습니다. 이 초록색이 부산 전철 2호선이고요. 가야역 출입구까지 140m, 초역세권을 볼 수가 있겠네요. 부암역까지도 역간거리가 멀지가 않아서 500m가 안 됩니다. 370m 정도가 납니다. 교통 이용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입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부산 서면 좀 들어보셨죠? 서면에서 바로 옆에 있다, 인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부산 서면역 1호선이죠. 거기도 걷지 못할 거리는 아니에요. 충분히 걸을 수는 있습니다. 1.5km 정도 나오네요.
다만 어차피 2호선 갈아타시면 환승이 가능하니까요. 걸으실 일은 없겠죠. 그래도 뭐 서면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대화백화점이라든가 NC백화점이라든가 말 그대로 서면 쪽 바로 옆에 위치한 그리고 교통이용 부산 지하철 2호선을 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입지 도심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분들을 위해서 부산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요, 여기가 해운대, 여기가 서면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심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입주 시기는 현재로서는 미개재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분양가는요 2,000에서 2,500만 원 선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참고할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롯데캐슬 스카이를 위치인데요, 주변 단지 중에 여기가 서면이잖아요. 부암역 다음에 가야역에 있는 게 스카이엘인데 바로 한정거장 가면 동의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의대역 바로 인접해서 보시면요,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 역시나 롯데 단지가 있어요. 단지 정보를 잠깐 보시면 22년 9월 입주입니다. 얼마 안 됐죠. 1년 반 정도 됐고요. 근데 여기 84제곱미터가 현재 8억 2천에서 9억 호가로 나오고 있고,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잡혀있지 않았는데요, 최근 거는 없는데 22년 기준으로 8억 5천 정도를 찍고 있습니다. 입지 차이가 별로 없죠. 한정거장이고 서면까지 접근성은 오히려 스카이일이 좀 더 낮고요. 이런 상황인데 역까지 거리 같은 거는 비슷하다 보면 되고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8억이 좀 넘는 기축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신축이지만 2년도 안 돼. 근데 만약 2,500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그 선이 될 텐데 과연 그렇게 분양을 할까? 그보단 좀 더 높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많이 말씀하셨던 2,000에서 2,500 선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이것도 좀 더 주변 이외의 단지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단지별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중심 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고 교통력은 좋다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 세 번째 단지는요, 장안지구 디에트르 디오션입니다. 아까 북선에도 디에트르가 있었죠. 부산에서도 디에트르 대방건설이 분양을 합니다. 같은 대방건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에트르는 일단 홈피는 역시나 완성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지금 정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타입도 나와 있고요. 따라서 곧 분양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507세대입니다. 근데 얘는 특징적인 게 분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전 청약 단지입니다. 즉 사전 청약이 이루어졌던 단지고요. 다만 사전 청약에서 예외된 세대와 사전 청약 부적격 세대, 또 사전 청약 해놓고 포기하는 세대들이 있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분양을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정보로는 최소 100세대 이상은 분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치는요, 좌천역 동해선입니다. 좌천역이 어디냐? 부산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일광 노르웨이숲처럼 동해선이고요. 좌천역에서 위치해 있는데요, 좌천역으로부터는 현재 도로 기준으로 디에트로까지는 대략 700에서 800m 정도, 뭐 역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10분 정도 도보거리에 있고요. 그럼 좌천역은 어디냐? 좀 더 정확히 보면요, 여기가 좌천역이고요, 여기가 일광역입니다. 한정거장 차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일광 노레이숲과 좌천 디에트르가 이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해운대가 이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좌천, 일광, 해운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에 좀 분양가 같은 거 분석할 때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광에 들어서는 노레이숲과 장안지구는 디에트르 한정거장 차이거든요. 분양가 차이가 얼마나 정도 날까?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세대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요소가 있겠지만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가늠해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규모가 크진 않지만은 자체가 좌천역이라고 하는 역세권에 지어진 아파트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얘를 올려드린 이유가 이게 있습니다. 얘는 사전 청약이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7년 2월 입주 예정인데 시간은 좀 남아있죠. 근데 사전 청약 기준 분양가가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 기준 분양가가 평당 1,400이었습니다. 이게 있죠. 노르웨이숲 같은 경우에 한정거장 차이인데 2,000에 육박할 것이다. 왜냐면 하이엔드라는 것도 있고 일광역이 좀 더 가깝고요. 부산 중심 지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전 청약 기준 분양가로 나만 준다면 84형 기준으로 사전 청약 때 제가 살펴본 바로는 4.5억 선이었거든요. 평당 1,400 정도인데 이 정도에 나와주면 장안 택지지구도 지금 개발 중이고요. 장안 신도시 나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사전 청약 기준 분양가이기 때문에 이게 본 청약에도 이대로 적용될지 한번 봐야 됩니다. 여하튼 나름 괜찮은 조건일 수도 있어서 올렸고요. 비교 대상도 있죠. 일광 노르웨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역세권으로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양역 롯데캐슬하고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물론 위치는 많이 차이가 나지
하지만요. 1순위가 4월 16일로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공고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아마 공고 전 영상과 공고 후 영상을 나눈다 그랬는데 시간이 좀 급박하다 보니까 동시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 마지막 단지는요. 이편한 세상 금정 매종 카운티입니다. 지금 홈피가 일부 공개되어 있는 상태고요. 요런 식인데 전체 단지 이편한 세상 단지고 요 단지에 대한 정보는 요 정도밖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일단 입주 예정은 26년 6월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기사는 4월 1일 기준으로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415세대 중에 일반 분양 세대는 123세대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세대수는 크지 않은데 왜 선별단지에 들어갔느냐? 부산 1호선 두실역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편에서 금정 매정 카운티 두실역이 여기죠. 그러면은 직선거리는 단지 입구부터 하면은 100m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가깝죠. 물론 단지 중심에서 하면은 좀 더 되겠죠. 그래도 한 200m권 되는 것 같아요. 역세권 단지다. 얘는 단지를 보시면 좀 특징적인 게 있죠. 여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앞에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철역 가깝고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죠. 그 다음에 골프장이에요. 여기가 조망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아서 아직 한번 가보고도 싶어요. 그런데다가 두실역이 어디냐? 부산 분들 아니시면 잘 모르실 테니까 부산 1호선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서면역이 아까 다른 단지들 가야역에서 말씀드린 서면역이 여기 위치해 있고요.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이 지역들에 보시면 재건축이나 재개발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한 세상이면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가 있죠. 그리고 입지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년 6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입주는 지금 현재 평당 분양가 예상은요 1,800에서 2,000만 원까지 설렁설레는데 제가 찾아본 어떤 뇌피셜에 따르면 평당 2,070만 원 정해졌다라는 뇌피셜을 한번 봤습니다. 물론 어디까지 뇌피셜인 것 같긴 한데 대략 2,000만 원 선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산에 지금 4개 단지가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가. 근데 4개 단지가 동해선의 일광역, 그 다음에 좌천역, 서면 옆에 가야역, 벌써 좀 떨어졌지만 입지가 괜찮은 두실역. 그렇게 4개가 전부 다 역세권 단지입니다. 분양가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사실 평당 500 정도 차이들이 나는 것 같거든요. 많았을 때 적으면 더 적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분양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요 단지들 전체를 두고 많이 따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금정 매정 카운티도 상당히 좋은 입지인 것 같고요. 좋은 입지 같은 게 아니라 좋은 입지죠. 평당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나오는 대로 다뤄볼 만한 투자 가치가 있는 단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별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지역입니다. 마지막 단지이자 마지막 지역입니다. 대구 지역 범어 아이파크입니다. 서두에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대구 지역은 미분양의 무덤입니다. 지금 사실 대구가 그런 일을 처음 겪는 건 아니죠. 현재 전국 미분양 6만여 세대 중에 10,000세대 이상이 대구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분양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대구? 또 미분양 갈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분양이 날지 안 날지는 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아파트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선별단지 올렸고요. 대구 범어 아이파크입니다. 얘는 공고가 이미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 시리즈를 준비하는 와중에 하필이면 3월 29일 날 공고가 떴고요. 4월 10일 날 일수중에 이루어집니다. 전체 418세대 중에 143세대고요. OP 30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은요. 철도 수성 구민 운동장역 3호선이죠. 대구 지하철. 그리고 범어역 대구 2호선과 인접해 있습니다. 자, 위치는요. 여기입니다. 범어역 1차죠. 수성 구민 운동장역에서요. 도로로 100m 초역세권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2호선 범어역이 있는데요. 얘는 환승하려면 여기서 직접 가까운데서 한다니까 범어역까지도 직선거리를 보면은 800m 10분 정도 도보거리입니다. 즉 대구에서 3호선과 2호선이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위치다. 3호선과 2호선 이런 위치로 보시면 되고요. 수성구는 많이 아실 겁니다. 범어동도 많이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입지 자체는 좋다. 근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418세대 좀 단지가 작은 거 아니냐.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 확대해서 보시면 범어 아이파크가요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2차 두 개의 지역이 합쳐집니다. 지금 규모 자체로 봤을 때는 1차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인데 규모로 보면 2배 정도가 되겠죠. 합치면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지 규모는 1,000세대 가깝지 않을까. 같이 묶였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분양가는 나왔습니다. 84년 기준으로 10억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9억 뭐 7천부터 10억 조금 넘어가는 정도인데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으로 제공, 즉 확장비 포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입주는 24년 10월 올해 말입니다. 잔금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보기에는 10억이다.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특히나 최근 대구 상황이 미분양 보시면 안 좋죠. 그래서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변 인근 단지들 시세를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메리트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얘는 지금 4월 11일이 1순위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가 선별 단지로 진행했는데 아마 제일 먼저 찍을 단지별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공고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버머 아이파크는 분양가까지 포함해서 그냥 한 번의 영상으로 투자 가치를 따지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대한 어떤 선입견, 지금 현재 미분양이라는 이런 것과 다르게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버머 아이파크가 공고가 떴고 1순위 예정이 나왔기 때문에요. 버머 아이파크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단지들 11개 단지에 대해서 단지별 공고 전 소개 영상과 공고 후 투자 소개 영상을 갖다가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요.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